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어쩌면 괜찮은 나이입니다. 지은이 헤르멘 헤세, 엮은이 폴커 미헬스, 옮기니 유혜자, 출판사 프시케의 숲. 나이 든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이란 과거의 기쁨이 곤혹스러운 것이 되고 삶의 원천이 점점 흐릿해지며 고통마저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곧 지나가 버리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과거에 맹렬히 저항했던 것들, 속박과 부담과 책무들이 도피와 위안으로 바뀌고 아직은 일상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위안이 멀리 미치지 못하고 잽싼 날갯짓으로 영혼은 차츰 빛을 잃어간다. 육신과 시간 너머 아주 먼 곳에 있는 죽음을 예견하고 성급한 호흡으로 그것을 깊이 들이마신다. 노년에 대하여. 백발의 노년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다. 다른 모든 과정들처럼 그것만의 독특한 성격, 분위기, 열정, 희열, 그리고 난관을 갖고 있다. 머리가 하얀 우리 노인들도 젊은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과업을 갖고 있다.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면서 다른 사람을 부르기조차 힘겨운 사람들 역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를 달성할 의무를 갖고 있다. 노인이 되는 것도 젊은이가 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성스러운 과제를 안는다. 죽음을 배우고 죽어가는 것도 다른 모든 것들처럼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죽음이 가까워 오는 노년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노인은 하나의 삶의 과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마치 젊고 힘있는 젊은이가 자신의 직무와 일상 업무를 경멸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말해 노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올바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맞아들이게 되는 것들에 동의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젊든 늙든 간에 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결국 삶을 속이게 된다. 누구나 백발노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한다. 자신의 생각과 힘에 의구심을 갖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짧은 산책길 정도로 느껴졌던 것이 멀고 힘겨운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예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들도 포기해야만 한다.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은 더욱 드물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이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질병과 결함, 흐릿해지는 생각, 굳어가는 육신, 많은 고통, 더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길고 지루한 밤에 겪어야 한다는 것, 모두가 숨길 수 없는 씁쓸한 현실이다. 그러나 백발의 노년에도 좋은 점,
위안, 기쁨이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 몸을 완전히 내맡긴다면 한없이 처량하고 슬픈 일일 것이다. 노인들은 서로 만나면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 관절통이나 뻣뻣해지는 관절, 층계를 오를 때 가빠지는 호흡에 대해 쓸데없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분노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경험과 체험을 나누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노년기 삶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들, 그것에 우리 백발노인의 힘의 원천이 놓여 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의미가 없었던 인내와 기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만 된다면 난 굳이 종교로부터 받는 위안에 대해 말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선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추억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기억 속에 간직되어 오고 활동량이 줄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는 추억의 모습들. 60년이나 7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과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쉰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살아있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그 사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많이 변모한 가옥이나 정원이나 도시들을 우리는 과거의 한때처럼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에 여행길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산과 해변을 추억의 그림첩 속에서 신선하고 화려하게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직시, 관찰, 관조는 하나의 버릇과 연습으로 굳어져 가고 우리가 관찰하는 것의 분위기와 상태가 우리의 행동에 은연중에 깊숙이 관여한다. 우리는 소망, 꿈, 열망, 열정을 품은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인생의 수년, 수십 년을 허겁지겁 지내왔다.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한 채 기대감에 가득 차서 성취나 실망감에 심하게 흥분하며 말이다. 그런데 오늘 나는 커다란 추억의 그림책 속에서 삶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숨가쁜 경주에서 벗어나 관조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고 아름답다. 지금 노년의 정원에는 전에 우리가 미처 가꾸지 못한 많은 꽃송이들이 곱게 피어나고 있다. 고귀한 인내의 꽃이 만발하면 우리는 더 여유롭고 관대해질 것이다. 또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수록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더욱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비평도 없이 언제나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다양성에 대해 놀라워할 것이다. 가끔 참여도 하고 또 가끔은 조용하게 반성도 하며 때로는 큰 소리로 웃고 더 많이 즐거워하며 경청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나는 정원에 나가 나뭇잎과 마른 가지들에 불을 붙여 모닥불을 지폈다. 8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산사나무 울타리로 다가오더니 그런 나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내가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불 참 잘 피우셨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지옥이라는 것하고도 차츰 익숙해져야 하지요. 그 말을 하는 목소리에 갖가지 고통과 힘겨움이 배어 있기는 했지만 우스갯소리를 하는 듯이 들리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 한참 이야기를 나눈 끝에 마을에 100살이나 되는 노인이 살아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 나이가 아직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며 호호백발이라는 말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때로는 새파란 젊은이들이 왕성한 혈기와 몰이해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웃거나 우리의 힘겨운 몸짓, 몇 가닥 남은 흰 머리카락, 힘줄이 붉어져 나온 목덜미를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혈기 왕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시절에 똑같이 그러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자신을 열등한 존재나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벗어났다는 것과 조금 더 현명하고 참을성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다. 노인으로 입문하는 것. 나이 든 사람과 호호백발 노인 사이에는 독특한 관계가 있다. 나는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예순이 되었다고 하거나 일흔이 될 거라고 하거나 심장병이 생겨 담배를 끊었다고 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약간 충격이다. 그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거나 명예회장 혹은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었다고 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이를 대접받은 모습을 불쑥 보여 나를 놀라게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가 젊은 시절 철없는 행동을 하던 것을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른들의 세계에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노인의 반열에 들어선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채 자신의 품위를 나타내며 명예직을 얻고 훈장을 가슴에 단 모습들. 그렇게 놀라는 것은 노인에 대한 내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가 무의식적으로 있는 까닭일까. 그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나는 계속 젊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지낼 거라는 기대 같은 것 말이다. 그 작은 충격에서 일단 벗어나면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된 것을 더 이상 자신만만함이나 월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측은함을 느끼게 된다. 말하자면 나이에 대한 내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즉시 나이가 나보다 젊은 친구들과 나 사이에 거리를 느끼는 것이다. 축하, 명예, 통증과 같은 고령에 동반되는 현상이 이제 새로 입문한 사람에게는 아직 그 기색만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인으로서의 자만이랄까? 70세의 생일을 축하받으면 뭔가 중요한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한 단계를 달성하고 새로운 세계에 입문한 것으로 체념과 경사스러운 느낌이 함께 뒤섞인다. 그는 노루등심 스테이크에 포도주와 샴페인을 곁들인 파티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노인이 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상원 의원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감동하며 듣던 시절, 아무런 슬픔 없이 천진난만하던 시절을 회상하고 과거에 축하 자리에서 만용을 부렸던 것도 생각한다. 그렇게 그는 우리 호호백발 노인들과 비교하면 젊은 초보자다.
호호백발 노인들은 죽음에 둔감한 이웃으로서 거만함의 이면에 품위를 지키며 체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상노인과 노인의 차이가 미미하고 그들이 아직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오르지 않았다는 착각과 거만이 우리의 지혜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드물게 정신이 맑은 순간에만 인지한다. 그렇게 정신이 맑은 순간에 우리는 예전의 어린아이, 소년 혹은 청년일 때 노인과 상노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새삼 기억하게 된다. 지난날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보기에도 그 웃음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 그렇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갖게 되는 유일한 지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있다. 나는 대개 나보다 더 젊은 60살, 70살, 75살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런 비슷한 방식의 사고로 반응한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경고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탐탁찮은 전망에 대해 늙은 우리들이 웃음으로 저항하려는 시도다. 삶의 모순에는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압도되는 슬픈 전망도 포함된다. 예술가들은 영혼의 절반으로는 하루살이의 순간이나 번개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삶의 모습을 사랑하거나 그것에 감탄한다. 나머지 절반의 영혼으로는 지속성, 안정성, 영원함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그것을 쫓는다. 그 그리움은 덧없는 것들의 정신화와 영원화, 액체와 변형되는 것의 고착화, 순간을 붙잡는 것 등과 같이 불가능한 것을 쟁취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다시 노력하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체의 행동에 있어 사려 깊은 포기를 통해 도달하려고 하는 것, 즉 시간관념을 없애는 것을 예술가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추구한다.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그것을 붙잡고 영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죽음. 난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난 앞으로도 다시 죽게 될 것이다. 나무에서 목석 같은 죽음으로 죽고, 산에서 돌 같은 죽음으로 죽고, 모래 속에서 진흙이 되어가며 죽고, 바스락거리는 여름 풀밭에서 낙엽이 되어 죽고, 그리고 불쌍하고 처참한 인간의 죽음. 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무와 풀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물고기와 사슴, 새와 나비, 그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향한 그리움이 나를 잡아채리라. 오, 떨리도록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여. 불끈쥔 주먹의 그리움이 인생의 양극을 서로 구부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죽음에서 탄생으로 날 몰아갈 텐데, 고통스러운 새로운 탄생, 아름다운 새로운 탄생. 죽음의 고통도 탄생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곧잘 혼동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제일 처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통과 한탄이다. 그것들은 비통한 일을 당한 처음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죽은 자와 우리를 함께 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장례식의 기본 과정이 그것을 해낸다. 제물, 비석, 기념비, 화환. 우리들은 영전에 바치는 제물을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서 완성해야 한다. 사색을 통해, 정확한 기억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짜맞추는 것에 의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자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 그와 관련된 추억의 그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고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